그 여야 대표 회담을 하면 맞아요. 금투세 얘기도 분명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좀 하고 저 합시다.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저는 어설프게 금투세 완화 같은 걸로 정리하려고 하면 유예? 안 된다고 완화? 생각. 완화. 그러니까 유예나 완화로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유예나 완화나 저는 시장에 불확실성을 남기는 거기 때문에 폐지를 할 거면은 정확하게 폐지를 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예. 불확실성을 투자자들은 가장 싫어하거든요. 지금 예. 1,400만 개인 투자자가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예, 금투세가 폐지가 될 거냐 혹은 이게 완화가 되면은요. 예. 나중에 혹시 뭐 민주당이 뭐 먼 훗날에라도 예. 정부를 맡게 되면 예. 그때 됐을 때 다시 또 한도를 낮춰서 금투세 빡세게 시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확실성이 남아요 시장에. 예. 그리고 그 시장이 어느 정도로 불확실성을 싫어하는지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그 빅베스라고 들어보셨죠? 빅베스.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때를 벗긴다는 거예요. 대대적으로 목욕을 한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에 조금 이렇게 좀 장밋빛 요소들을 넣어서 재무제표를 이쁘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게 이제 몇 년이 누적이 되면 현실과 좀 많은 차이가 생겨요. 그걸 사실은 한번 털고 가야 돼요. 예. 그래서 한번 이렇게 딱 일괄적으로 우리가 재무제표에 너무 그 긍정적으로 반영해놨던 것들 한꺼번에 싹 정리를 하고 대손충당금도 쌓고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통칭 빅베스라고 합니다. 예. 대대적으로 때를 벗기는 거예요. 어떤 산업에서 많이 하냐면 이제 건설이나 조선 같은 수주 산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배를 만드는 것도 큰 LNG선 이런 거 뭐 한두 달을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아파트 몇천 세대짜리 지어도 뭐 고속도로를 와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공정률, 기성률을 조금씩만 올려서 반영을 해도 굉장히 실적이 그럴듯해 보여요. 현금 흐름은 아직 그렇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수주 산업들은 어느 시점에 가면 도저히 그걸 유지할 수 없으니까 한 번씩 정리를 하고 갑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어떤 해에는 당기 순이익이 뭐 마이너스 몇천억 원 이렇게 돼요. 한꺼번에 그런 것들을 반영하니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몇천억 원 이렇게 되는데 재밌는 거는 빅베스를 하고 나면요.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요. 하고 나면. 그러니까 할 때는 처음에 이제 어닝 쇼크라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는데 빅베스를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 회사의 재무제표는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은 매우 현실에 부합하고 더 믿을 수 있는 믿을 거잖아요. 수 있다. 신뢰가 즉 그 얘기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예요. 악재를 다 선반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올라요. 당기 순이익 영업이익이 몇천억 원씩 손실이 났는데 이런 게 시장이 싫어하는 불확실성이거든요. 자, 이재명 대표는 이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왜? 지난 대선 끝나고 이재명 대표가 주식 투자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렇죠. 그때 대선 패배하고 주식 투자 그때 뭐 샀냐면 방산주 샀어요. 방산주. 맞아요. 방산주 기억나요. 중에서도 조선주를 샀습니다.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이런 걸 샀어요. 그런데 그 조선주 같은 수주 산업들이 빅베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주시장을 아는 분이면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정답은 뭐다? 금투세는 완화나 유예가 아니고 폐지가 답이에요. 제가 오늘 금투세에 관해서 혹시 물어보시면 왜냐하면 25일 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 얘기를 꼭 들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할까 봐서 애를 태우다가 끝내 하고 갑니다. 저 잘하셨어요. 정말 저도 궁금했어요.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주식을 해봤으니까 정말로 스스로 시장을 알고 투자를 하신 거면은 금투세 폐지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 할 것 같아요. 맞죠? 한번 지켜보죠. 한번 지켜보죠.